사람들은 말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 돌아온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고 아플 때 손을 잡아주는 그 시간들이 어떤 혈연보다 더 깊은 인연을 만든다는 것을요. 제 이름은 박명자. 올해 62입니다. 젊은 시절엔 학교 급식실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 밥을 지었고 지금은 동네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지만 그 손으로 만든 음식에는 늘 정성을 담으려 했습니다.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최서윤, 33, 소방관입니다. 그 아이는 제 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재혼한 남편의 아들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 그 아이는 12살, 저를 거부하고 밀어내던 차가운 눈빛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20해가 넘는 세월 동안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아침마다 만든 계란말이 한 조각, 감기 걸렸을 때 끓여준 죽 한 그릇, 시험 끝나고 함께 먹은 떡볶이 한 접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는 진짜 엄마와 아들이 되었습니다. 남편 도식 씨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였죠.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이 당부한 말은 하나였습니다. 서윤이, 부탁해. 그 애 절대 혼자 두지 마. 그래서 저는 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분식집 준비를 하고 밤에는 빌딩 청소 일까지 했습니다. 서윤이가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 아이 곁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연인을 데려왔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이제 자기 가정을 꾸리는구나.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랐구나.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이 내민 조건은 제가 상상도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랑은 조건을 달고 어떤 사랑은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요. 이것은 저와 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혈연이 아닌 시간으로 엮인 한 엄마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시계가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떠난 분식집 안에서 저는 마지막 설거지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김이 서린 유리창 너머로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일하세요? 서윤이었습니다. 소방서 근무복 차림으로 들어서는 아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저를 보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머, 서윤아, 오늘 당직 아니었어? 교대했어요. 일찍 끝나서 들렀어요. 아들은 익숙한 손길로 앞치마를 걸고 카운터 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닦던 냄비를 가져가더니 능숙하게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 옆에서 이것저것 거들던 버릇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 맞다. 엄마 잠깐만요. 서윤이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케이크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초콜릿 케이크 위에 하얀 생크림으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승진 축하합니다. 이게 뭐니? 소방이로 승진했어요. 발령 났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서윤님은 웃으며 작은 초를 꽂고 불을 붙였습니다. 불어요, 엄마. 저는 그 작은 초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 소방특채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꿈을 바꿔야 했던 그때. 우리 서윤이가 벌써 소방이까지.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아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압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낮에는 훈련받고 밤에는 공부하며 한 번도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 애썼던 것을요. 우리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2개의 플라스틱 접시와 일회용 포크.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떤 잔치보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의 표정에 뭔가 다른 빛이 보였습니다. 설렘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네, 한지유라고 프리랜서 MC 일 하는 사람이에요. 인플루언서기도 하고요. 밝고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좋은 사람이면 됐다. 다음 주에 한번 데려올게요. 인사드리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을 정리하고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서윤이의 연인을 처음 만나는 날이니 정성껏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서윤이가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한 여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한지유, 30살이라고 들었습니다.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내린 모습이었습니다.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한지유라고 합니다. 자주 말씀 들었어요. 어서 와요. 편하게 앉아요. 저는 거실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지유 씨는 주변을 둘러보며 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여기 분위기 정말 아늑하네요. 서윤 오빠가 여기서 자랐다니 상상이 가요. 오래된 집이라 좀 낡았어요. 아니에요. 이런 게 진짜 집 같은 느낌이잖아요. 지우 씨는 예의 바르고 밝았습니다. 서윤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다정해 보였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준비한 음식들을 내왔습니다. 잡채, 전, 떡볶이, 김밥. 화려하진 않지만 제 손으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우와, 이거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많이 먹어요. 식사 중에 지우 씨는 밝게 웃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 이야기, 서윤이와 만난 계기, 앞으로의 계획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편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님, 화장실 좀 쓸게요. 안쪽 방 지나서 왼쪽이에요. 지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이도 신기한 듯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걸리네. 그때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딸깍. 서랍을 여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이상한 느낌에 일어섰습니다. 제가 볼게요. 복도로 나가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손을 뻗어 문을 열려는 순간 우당탕! 안에서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문이 열리며 지우 씨가 나왔습니다. 아, 어머님! 깜짝이야! 화장실 찾다가 잘못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고 숨이 약간 가빠 보였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는 것이 보였습니다. 화장실은 저쪽인데? 아, 제가 방향을 헷갈렸나 봐요. 죄송해요. 저는 안방 안을 슬쩍 봤습니다. 옷장 서랍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앨범들이 있었습니다. 제 과거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순간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우 씨는 아무렇지 않게 밝은 표정으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님,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요, 또 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이를 배웅하고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내 착각이겠지. 하지만 그 옷장 서랍 속에는 제 첫 번째 결혼 시절의 진단서와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이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제 삶의 가장 아픈 상처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완전히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의 시간들이요. 제가 26이었을 때 첫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겉으로는 성실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1년이 지나자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술을 마시고 돌아온 날이면 작은 일에도 화를 냈습니다. 처음엔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제게 손을 올렸습니다. 아이는 왜 안 생기는 거야? 여자가 할 일도 제대로 못해.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궁 상태가 좋지 않으시네요. 자연 임신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온 날 남편은 더 심하게 저를 때렸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고 의사는 진단서를 써주며 말했습니다. 신고하셔야 해요. 이건 심각한 폭행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고 무서웠습니다. 이혼한 여자라는 낙인이 두려웠습니다. 결국 3년을 버티다가 어느 날 밤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게 30살 때였습니다. 그 후 몇 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식당 일, 청소 일, 무엇이든 했습니다. 밤에는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 한 여자로서 제 존재를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36이 되던 해 최도식 씨를 만났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12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서윤,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도식 씨는 제 과거를 다 알고도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명자 씨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서윤이 엄마가 되어주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우리는 조용히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는 달랐습니다. 첫 만남부터 그 아이는 저를 거부했습니다. 인사를 해도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줘도 한 입도 먹지 않았습니다. 전 엄마 필요 없어요. 차가운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아이를 보며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도식 씨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애가 친엄마를 일찍 잃어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저는 친엄마를 대신하려는 침입자일 뿐이라는 것을요. 1년이 지났습니다. 서윤이는 여전히 저를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방문을 열지 않았고 밥도 혼자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서윤이가 학교에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좀 오셔야겠습니다. 급히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교무실 앞 복도에 서윤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있었고 교복 소매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같은 반 학생이 서윤이 어머니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윤이가 그 순간 서윤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 자식이 아줌마를 계모라고 돈 때문에 아빠한테 붙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서윤이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상대 학생도 다쳤고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놀랐습니다. 저는 서윤이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손을 빼려 했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고마워.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당신의 엄마가 될 자격이 없는지도 몰라. 당신을 낳지도 않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말이야, 나는 당신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 같고 당신이 웃으면 나도 기쁜 사람이야. 그게 엄마가 아니면 뭘까? 서윤이가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나와 집으로 걸어오는 길, 서윤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처음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응? 앞으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그날부터 우리는 진짜 엄마와 아들이 되어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행복은 늘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다고 느낄 무렵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서윤이가 28이던 해였습니다. 그날도 도식 씨는 새벽 일찍 건설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에 제가 싼 도시락을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오늘 일찍 돌아올게. 저녁에 서윤이랑 셋이서 외식하자고.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최도식 씨 보호자이십니까?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오십시오.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급히 가게 문을 닫고 택시를 탔습니다. 서윤이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유족분이십니까? 네, 아내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장에서 5층 높이에서 추락하셨습니다. 이송 중에 심정지가 왔고 그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그 뒤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서윤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윤이가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차가운 영안실, 하얀 천으로 덮인 도식실을 보며 서윤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현장 동료들, 동네 이웃들이 와서 조의를 표했습니다. 서윤이는 3일 동안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서윤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
서윤이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 의대 포기하려고요. 제가 놀라 아들을 봤습니다. 갑자기 왜? 등록금도 부담이고 어머니 혼자 두고 공부만 할 수가 없어요. 서윤이는 의대 본과 1학년이었습니다. 도식 씨와 저는 아이가 의사의 꿈을 이루도록 악착같이 모았던 돈으로 학비를 대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얼마나 네가 의사 되는 걸 보고 싶어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지만 서윤아,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 뭔지 알아? 너를 혼자 두지 말라는 거였어. 그건 네 곁에 붙어 있으라는 게 아니라 네가 네 꿈을 포기하지 않게 지켜주라는 뜻이었어.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어. 걱정 마. 하지만 사실 저도 막막했습니다. 분식점 수입만으로는 의대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분식점 준비를 하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빌딩 청소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씩 자며 버텼습니다. 손은 더 거칠어졌고 허리도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서윤이는 그런 저를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몸 상하세요. 괜찮아. 엄마 튼튼해. 하지만 6개월쯤 지났을 때 제 몸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서윤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뭘? 의대 그만둘게요. 어머니 이렇게 아프게 만들면서까지 공부할 수 없어요.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엄마는 괜찮아. 조금만 쉬면 돼. 어머니! 서윤이가 울먹였습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가 죽으면 어떡해요.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마저 잃으면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네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의사가 아니라면 다른 길을 찾는 거야. 하지만 돈 때문에, 엄마 때문에 포기하는 건 안 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니? 서윤이가 한참을 고민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소방관이 되고 싶었어요.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의사도 그렇지만 더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는 일을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 진작 말하지 않았어. 아버지가 너무 의사 되길 바라셨잖아요. 아버지는 네가 행복하길 바라셨어. 의사 자격증이 아니라. 그날 우리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달 후 서윤이는 의대를 자퇴했습니다. 그리고 소방 특채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일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밤 청소일을 줄이고 분식집에 더 집중했습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서윤이의 소방관 준비에는 큰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서윤이는 소방 특채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온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합격했어요. 그래, 우리 서윤이 잘했어. 저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네가 네 길을 찾은 거니까. 그날 밤 우리는 분식집에서 작은 파티를 했습니다. 떡볶이와 튀김, 그리고 값싼 포도주스 한 병. 어머니, 제가 이제 돈 벌면 어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아니야. 엄만 이 가게 하는 게 좋아. 손님들 밥 해주는 게 행복해. 그래도 나중에 큰 집으로 모시고. 서윤아, 저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집이 크면 뭐해. 너랑 나랑 함께 저녁 먹을 수 있으면 그걸로 좋게 해.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식 씨가 남긴 빈자리는 컸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서윤이는 훌륭한 소방관이 되었고 이제 소방 위로 승진까지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들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처음 지우 씨를 만난 날의 이상한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예민하게 굴지 말자. 서윤이가 선택한 사람인데 믿어야지. 그런데 며칠 후 제 불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후 6시쯤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내일 쓸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응, 왜? 지우가 어머님 뵙고 싶대요. 지금 가도 될까요? 조금 이상했습니다. 며칠 전에 만났는데 또 온다고? 그래, 와. 30분쯤 지나 지우 씨가 혼자 왔습니다. 서윤이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밝게 웃는 얼굴이었지만 뭔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어서 와요. 서윤이는? 오빠는 갑자기 비상호출 들어갔어요. 저 혼자 와도 된다고 하셔서 왔어요. 그랬구나. 뭐 드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어머님과 조금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우 씨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을 한번 뵙고 싶대요. 그래요? 좋죠. 다음 주 일요일에 저희 집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알겠어요. 서윤이한테 말해줘요. 지우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한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날 편하게 오세요. 저희 부모님은 좀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긴 하지만 어머님 있는 그대로 봐주실 거예요. 있는 그대로라는 말에 묘한 강조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서윤이와 함께 지우 씨 집으로 갔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30층이 넘는 타워형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2층에 내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지우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큰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비싼 가구들과 그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와... 서윤이도 놀란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소파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 씨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 인사드려요. 지우 씨가 말했습니다. 한도영 씨는 60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장미라 씨는 50대 후반쯤으로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서윤 어머니 박명자입니다. 저는 예의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한도영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악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우 씨가 차를 내왔습니다. 비싼 찻잔이었습니다. 서윤 씨, 소방관이라고 들었습니다. 한도영 씨가 서윤이라고며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직업이죠. 안정적이고. 그 말투에는 하지만 극군이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습니다. 장미라 씨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일 하세요? 분식집을 합니다. 작은 가게지만요.
아, 그러시구나. 장미라 씨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음식 장사도 요즘은 힘들죠. 열심히 하면 먹고 살만 합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도영 씨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서윤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교육 사업을 해왔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교육재단도 있고 집사람은 대형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죠. 네, 들었습니다. 지우는 저희의 외동딸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는 단어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호텔에서 배달시킨 듯한 화려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장미라 씨가 서윤이에게 물었습니다. 서윤 씨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건설 현장 관리자였습니다. 5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아, 그러셨구나. 어머님은 혼자 사시는 거네요? 저를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힘드시겠어요. 나이도 있으신데. 그 말에는 동정이 아닌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도영 씨가 나이프로 스테이크를 자르며 말했습니다. 서윤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위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재단 일도 있고 지유의 미래도 생각해야 하니까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서윤이와 제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첫째, 결혼 후 서미 씨가 저희 집안의 성을 따라주셨으면 합니다. 대릴사위로 오시는 겁니다. 서윤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둘째, 신혼집은 이 아파트 위층에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저희와 가까이 지내면서 재단 일도 배우셔야 하니까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서윤이는 소방관입니다. 재단 일은... 어머님. 장미라 씨가 저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의 미래를 생각하셔야죠. 소방관이 뭐가 대단하다고요? 평생 월급쟁이로 살 건가요? 하지만 서윤이가 원하는 일입니다. 원하는 일로 밥 먹고 살 수 있나요? 장미라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딸이 누군지 아세요? SNS 팔로워가 50만 명이에요. 행사 한 번 하면 수백만 원씩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딸이 소방관 월급으로 살라고요. 어머니! 지유 씨가 당황하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장미라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이 결혼 반대했어요. 집안도 안 맞고 학벌도 안 맞고 하지만 딸이 워낙 고집을 부려서. 그만하세요. 서윤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리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한도영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서윤 씨.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들을 것도 없습니다. 셋째 조건이 남았습니다. 한도연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결혼 후에는 어머님과 법적으로 절연해 주셔야 합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대로 들은 건가 싶어서 되물었습니다. 법적 절연이요? 한도영 씨는 냉정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호적에서 관계를 끊으시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집안의 격을 맞춰야 하니까요. 서윤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 말이 안 됩니까? 장미라 씨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어차피 혈육도 아니잖아요. 재혼해서 들어온 계모일 뿐이고. 서윤 씨, 솔직히 부담 아니었어요? 나이 든 여자 하나 평생 책임져야 한다는 게. 입 조심하십시오. 서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유 씨가 당황하는 표정으로 중재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지유야, 넌 몰라. 이런 집안 배경이 나중에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장미라 씨가 절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분식집 하시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먹고 살아야죠. 하지만 우리 딸 시어머니 자리에 계시기엔 좀 그렇잖아요. 어머니. 지우 씨가 다시 말렸습니다. 하지만 장미라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육교사 출신이죠? 아, 죄송, 급식조리 사셨나? 그런 분이 사돈 대접을 받으시면 우리 재단 이미지에 좋지 않아요. 그 순간 제 안의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첫 남편에게 맞으면서도 남들이 알까봐 숨기고 살았습니다. 재혼한 후에도 계모라는 시선이 두려워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미라 씨, 제가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급식 조리사 출신이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문제라는 게 아니라 당신네 재단 이미지요? 교육사업 하신다면서요? 저는 테이블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육이 뭡니까? 사람을 가르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을 직업으로, 돈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교육을 말씀하십니까? 장미라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저는 30년 넘게 밥을 지어왔습니다. 학교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 밥을 지었고 지금은 동네 사람들 밥을 짓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밥 한 끼가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위안이 됩니다. 힘든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게 제 자랑입니다. 한도영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흥분하지 마시고. 흥분 안 합니다. 저는 서윤이를 봤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혈육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고 아플 때 간호하고 기쁠 때 함께 웃었습니다. 그런 건 누구나 하는 그게 바로 엄마입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피가 아니라 시간이 사람을 가족으로 만듭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차리고 밤늦게 들어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혈연보다 깊은 인연을 만듭니다. 장미라 씨가 비웃었습니다. 감동적이네요. 그래서요. 그런 감정파리로 우리 딸을 설득하시겠다고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득 안 합니다. 서윤아. 아들을 봤습니다. 일어나자. 우리 집에 가자. 서윤이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유 씨가 당황하며 서윤이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잠깐만. 우리 이야기 좀. 지유 씨. 서윤이가 지유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오늘 제대로 봤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오빠, 오해야. 부모님이 좀 직설적이셔서 그래. 직설적인 게 아니라 무례한 겁니다. 서윤이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제 어머니를 모욕하는 사람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한도영 씨가 일어섰습니다. 서윤 씨,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조건을 다시 생각해 보시고. 생각할 것 없습니다. 서윤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20년 넘게 키우셨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시면서 저를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런 분을 버리라고요? 버리라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형식이 아닙니다. 서윤이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가족은 형식이 아닙니다. 매일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서로 걱정해 주는 게 가족입니다. 지유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그럼 우리는... 서윤이가 지유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을 그 눈빛에는 이제 실망만 가득했습니다.
지우 씨도 오늘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부모님이 제 어머니를 모욕할 때. 나도 곤란했어. 부모님이 원래 그러셔. 그게 변명이 됩니까?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 편에 서겠습니다. 당신이 부모님 편에 서듯이. 우리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장미라 씨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오겠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당신들이 하실 겁니다. 좋은 사람을 놓쳤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가 벽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니? 네. 미안해. 엄마 때문에 결혼 못하게 됐네. 무슨 말씀이세요? 서윤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진작에 무너졌을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힘들 때마다 어머니가 있었기에 버텼어요. 서윤아, 오늘 어머니가 하신 말씀들 정말 멋있었어요.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평생 어머니 아들로 사는 게 자랑스러워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들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서윤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며칠 전부터 이상했어요. 뭐가? 지우가 자꾸 어머니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어떻게 재혼하셨는지, 예전엔 뭐 하셨는지. 너무 자세하게 캐물어서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저는 그날 방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옷장을 뒤지던 지우의 모습. 혹시 어머니,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우는 무엇을 찾았을까? 제 과거에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 택시가 우리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분식집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여기서 자고 갈게요. 그래, 그러렴. 우리는 2층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우리의 추억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게 끝일까? 아니면 더 큰 일이 일어날까? 그 불안은 며칠 후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서윤이는 지우 씨와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괜찮은지 걱정했지만 서윤이는 담담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지금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하지만 제 불안은 계속되었습니다. 뭔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낯선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20 대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최서윤 씨 어머니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한지움이라고 합니다. 한지우의 남동생이에요. 순간 제 몸이 긴장됐습니다. 무슨 일로? 서윤 형한테 전할 게 있어서요. 연락처를 몰라서 직접 왔습니다. 지훈이라는 청년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형이 꼭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이게 뭔데요? 열어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누나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청년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형한테 전해주세요. 그리고 조심하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지우는 그 말을 남기고 황급히 나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지유 이미지 관리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기획서였습니다. 그 안에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목표, 소방관과의 결혼을 통한 대중이미지 개선. 전략, 헌신적인 소방관의 연인 이미지 구축. SNS 콘텐츠 활용. 예상 효과, 팔로워 증가, 협찬 단가 상승, 재단 이미지 제고.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이 이미지 전략이었다는 건가요? 다음 페이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릴사위 전략. 서윤을 한시성으로 입적시켜 재단 사업 승계 준비. 리스크 요인. 서윤 모친 박명자. 배경조사 필요. 그리고 다음 사진에서 제 심장이 멎은 듯했습니다. 제가 첫 남편에게 맞은 진단서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제 방에서 지우가 찍어간 것이었습니다. 약점 확보. 박명자의 과거 폭력 피해 기록. 이혼 경력. 필요시 언론 활용 가능. 숨이 막혔습니다. 제 가장 아픈 상처를 그들은 약점으로 삼으려 했던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지우의 다른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남자들과 찍은 친밀한 사진들. 날짜를 보니 서윤이와 만나던 시기와 겹쳤습니다. 그리고 협찬 계약서, 허위 후기 작성, 과장 광고 등의 문구들이 보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겨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서윤아, 지금 당장 집에 올 수 있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빨리 와. 네가 꼭 봐야 할 게 있어. 30분 후 서윤이가 도착했습니다. 소방서 근무를 마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저는 말없이 서류들을 건넸습니다. 서윤이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한지훈이라는 사람이 가져왔어. 지우 씨 남동생이래. 서윤이가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보고 나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던 거구나. 서윤아, 나는 정말 사랑받는 줄 알았어요. 지우가 날 좋아한다고, 나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믿었는데 전부 거짓말이었어. 아가,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서윤이는 어린아이처럼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과거까지 약점으로 삼으려고 했더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괜찮아. 이제 다 알았으니까.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제대로 못 봤어요.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서윤이가 일어났습니다. 전화해봐야겠어요. 누구한테? 지훈 씨한테. 왜 이걸 가져왔는지 물어봐야죠. 서류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켰습니다. 여보세요? 한지훈 씨죠? 저 최서윤입니다. 아, 형님, 서류 받으셨나 봐요. 왜 이걸 주신 겁니까?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저는 누나가 하는 일이 정말 싫었어요. 사람을 이렇게 이용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한 달 전쯤 우연히 알게 됐어요. 부모님 서재에서 그 서류를 발견했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누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모든 걸 계산하게 됐어요. 사람도, 관계도. 당신 부모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직 제가 이 서류 빼낸 걸 모르세요. 알면 난리 날 거예요. 조심하라고 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부모님이 포기 안 하셨어요. 다른 방법을 찾고 계세요. 다른 방법이요? 어머님 과거를 언론에 흘리려고 하세요. 형님이 어쩔 수 없이 절연하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어머니. 서윤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향해 말했습니다. 지훈 씨, 고맙습니다. 진실을 알려주셔서.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 가족이 이런 짓을 해서. 당신 잘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서윤이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먼저 치고 나가야 해요. 무슨 뜻이니? 저쪽이 어머니 과거를 퍼뜨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진실을 밝혀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이가 출근 전에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소방서 동료들한테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제 SNS에도 올릴 거예요. 그럴 필요까진 있어요. 진실은 숨기는 게 아니라 당당히 밝히는 거예요. 서윤이는 그날 저녁 자신의 SNS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 친어머니가 아닙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저를 키워주신 진짜 어머니입니다. 최근 결혼을 앞두고 상대방 집안에서 어머니와 절연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어머니는 과거에 힘든 시간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저를 훌륭하게 키워주셨습니다. 그 과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어머니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선택합니다. 어떤 조건을 제시해도 저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서윤이의 동료 소방관들, 친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 댓글을 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죠. 서윤 씨 멋있습니다. 어머님을 지키는 어들 존경합니다. 반면 한지유의 SNS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누군가 내부 정보를 흘린 모양이었습니다. 결혼도 사업이었어? 진심이 아니었다니 실망이다. 이미지 관리 프로젝트라니 소름. 지유의 팔로워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한도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박명자 씨.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아들이 한 짓 보셨죠? 네, 봤습니다. 우리 딸 인생 망쳐놓고 좋으십니까? 당신들이 먼저 시작한 일 아닙니까? 뭐라고요? 제 과거를 캐내서 약점으로 삼으려 한 게 누굽니까? 사람을 이용해서 사업에 써먹으려 한 게 누굽니까? 한도영이 말문을 막힌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이제 그만하시죠?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마세요. 박명자 씨,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하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숨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이가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한도영 씨한테 전화 왔죠. 어떻게 하니? 저한테도 왔어요. 협박하더라고요. 걱정되니? 아니요? 서윤이가 웃었습니다. 오히려 후련해요. 이제 진실이 다 드러났으니까요. 우리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진실을 밝힌 후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폭풍전의 고요였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 오후 분식집에 손님이 곤비던 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주유가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손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최근 소동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이야기하지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게 앞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요? 죄송합니다. 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뭐가요? 전부 다요. 어머님을 조사한 것도, 약점으로 삼으려 한 것도, 서윤 오빠를 이용하려 한 것도. 디유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정말 오빠를 좋아했어요. 처음엔 부모님 말대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이 됐어요. 그래서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진심이면 다 용서가 됩니까? 사람을 계산적으로 만나놓고 그 사람 어머니를 조사해서 약점으로 삼으려 하고?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지우가 울먹였습니다. 부모님 말을 안 들으면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 일도, 제 삶도 전부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변명이 됩니까? 아니요. 변명이 안 돼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지유 씨, 저는 지유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30살이에요. 이제 어른이에요. 부모님 말씀만 따를 나이가 아니에요. 서윤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설렜는지,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저는 봤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순수한 마음을 이용했어요. 사업을 위해, 이미지를 위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지유 씨, 이제 그만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어머님, 서윤이는 당신 없이도 잘 살 거예요. 진짜로 그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거예요. 지유는 한참을 울다가 일어났습니다. 오빠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전해주세요. 정말 사랑했다고. 처음엔 아니었지만 나중엔 진심이었다고요. 지유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녁 때 소연이가 집에 왔습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지유가 왔었구나. 서윤이는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말했어요? 죄송하다고. 나중엔 진심이었다고. 넌 어떻게 생각하니? 서윤이가 한참을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번 일로 하나 깨달았어요. 뭘?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요. 서윤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저를 조건으로 봤어요. 재단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위, 이미지에 도움이 되는 연인,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가진 조건들을 본 거죠.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어요. 서윤이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이어도, 제가 의대를 포기하고 소방관이 되어도 그냥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조건 없는 사랑. 서윤아,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또다시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한도영, 장미라, 그리고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문을 막아섰습니다. 박명자 씨,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도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합의금을 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 그 돈 받으시고 조용히 서윤 씨와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뭐라고요? 우리 딸 인생 망가진 것에 대한 합의금입니다. 이 이상 소동 일으키지 마시고 조용히 마무리합시다. 제 뒤에서 서윤이가 나섰습니다. 언제 온 건지 소방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합의할 것 없습니다. 서윤 씨! 장미라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지우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건 당신들이 만든 결과 아닙니까? 서윤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이용하려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이용이라니, 우린 그저 딸의 미래를 위해. 딸의 미래요? 서윤이가 비웃었습니다. 당신들 사업의 미래를 말하는 거죠. 재단 이미지, 학원 평판. 그게 딸보다 중요했던 거 아닙니까? 한도영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건방진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서윤이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20년 넘게 키우셨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시면서 당신들처럼 큰 집에서 살지 못해도 저를 사랑으로 키우셨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혈연보다 오래 나와 살았습니다. 서윤이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밥상을 차리고 제가 다칠까 봐 걱정하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엄마입니다. 당신들이 절연 요구하면 뭐합니까? 서류상으로 관계를 끊으면 뭐합니까? 제 마음속에 이분은 영원히 제 어머니입니다. 장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딸은 어떡하라고요? 이미지도 망가지고 팔로워도 줄고. 그건 지우 씨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게 어른이에요. 당신이 뭘 한다고. 저도 압니다. 저는 당당하게 그들을 마주봤습니다. 저도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결과를 감당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어요. 책임지고 살았어요. 한도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명자 씨, 당신 정말 이제 돌아가시죠? 서윤이가 문을 가리켰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으시려면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떳떳합니다. 세 사람이 떠나고 저와 서윤이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큰 숨을 내쉬었습니다. 떨렸어요, 사실. 나도. 저도 웃었습니다. 근데 우리 잘 있지? 네, 어머니. 잘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서윤아. 네? 고마워. 날 선택해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런 멋진 어머님을 만나서.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한도용 일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의 SNS에는 여전히 응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지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누나가 집을 나왔어요. 부모님과 독립하기로 했대요. 자기 힘으로 다시 시작한다고요. 형님 덕분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서윤이가 그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지우도 이제 어른이 되나 봐요. 그래, 다행이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할 기회는 있어야지. 어머니는 정말 마음이 넓으세요. 아니야. 그냥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는 거지. 2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분식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간판은 조금 색이 바랬지만 문을 여는 손님들의 얼굴에는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3인분이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저는 예전과 똑같이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손맛은 여전했습니다. 저녁 6시쯤 서윤이가 한 여자와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소개할게요. 김수진이에요. 같은 소방서 구조대원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수진입니다. 수진은 30 초반으로 보이는 건강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 호감형이었습니다. 어서 와요. 많이 들었어요. 저야말로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서연 오빠가 어머님 자랑 정말 많이 해요. 우리는 2층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우와,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많이 먹어요. 식사를 하며 수지는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님, 서연 오빠 이야기 들었어요. 어머님이 혈연은 아니시지만 20년 넘게 키우셨다고. 정말 대단하세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아니야. 서연이가 좋은 아이였어. 어머님, 수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서연 오빠가 어머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반했어요. 그래요? 네. 어머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그런 사람이 좋은 남편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서연이 잘 부탁해요. 제가 오히려 부탁드려야죠.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수진이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둘이서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는데 편안했습니다. 어머님, 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물어봐. 결혼하면 어머님과 함께 살아도 될까요? 저는 깜짝 놀라 수진을 봤습니다. 뭐라고? 서연 오빠는 어머님과 떨어져 사는 게 걱정된대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어요. 같이 살자고. 하지만 괜찮아요. 오히려 저도 좋아요.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 자주 못 뵙는데 어머님과 함께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수진아.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어머님을 만나서. 우리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서윤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혼하려고요. 알아. 수진이가 어머니랑 같이 살자고 했어요. 들었어. 어머니는 어떠세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좋지. 우리 셋이서 함께 살자.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소방서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이 모였습니다. 서윤이는 소방 예복을 입고 있었고 수지는 단순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주례 없이 서로에게 하는 약속으로 식을 진행했습니다. 저 최서윤은 김수진을 아내로 맞이하며 평생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저 김수진은 최서윤을 남편으로 맞이하며 평생 함께 웃고 울 것을 약속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서윤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 분께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윤이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나와주세요. 저는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서윤이가 제 손을 잡고 무대로 이끌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혈연상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시며 한 번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시간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매일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서로를 걱정해주는 그 시간들이 혈연보다 깊은 인연을 만든다는 것.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아들로 받아주셔서.
서윤이가 제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식장은 박수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서윤이와 수진의 신혼집은 분식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저도 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3층짜리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1층은 서윤이와 수진, 2층은 제 공간, 3층은 작은 다락방이었습니다. 어머님, 집 어때요? 좋아, 아주 좋아. 분식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대로 할 거야. 매일 출근하는 거지 뭐.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아. 일하는 게 좋아. 수진이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편히 쉬셔야 해요. 아직 멀었어, 아가야.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다음해 봄, 수진이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저 애기 생겼어요. 어머, 정말? 네, 초음파 사진이에요. 작은 콩알만한 생명이 화면에 보였습니다.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어머니. 서윤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 단어가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우리 아기 어머님 닮았으면 좋겠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왜?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해서요. 배가 불러온 수진이 가끔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님, 떡볶이 먹고 싶어요. 임산부는 매운 거 조심해야지. 괜찮아요. 조금만요. 저는 덜 맵게 떡볶이를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아기한테 할머니가 만든 떡볶이 맛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크면 자주 해줄게. 어머님,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좋은 사람이잖아. 어머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수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야, 완벽한 엄마는 없어. 그냥 매일 최선을 다하면 돼. 아이랑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듣고 웃어주고 그게 엄마야. 네, 명심할게요. 12월 어느 날 수진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어머니, 손자예요! 서윤이가 신생아실 앞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가 보였습니다. 새빨간 얼굴로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이름 지어주세요. 내가? 네, 할머니가 지어주셨으면 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시우, 최시우. 어때? 시우? 시간의 시, 우리의 우. 우리가 함께한 시간처럼 이 아이도 사랑으로 시간을 쌓아가며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좋아요, 어머니. 최시우. 시우는 이제 두 돌이 되었습니다. 저녁이면 우리 넷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할매. 시우가 제게 손을 뻗었습니다. 응, 우리 시우. 맛있어? 맛있어. 서연이와 수진이 웃으며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오늘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시우야, 할머니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지? 사람들은 묻습니다. 혈연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고. 저는 답합니다. 사랑은 피가 아니라 시간으로 만들어진다고. 매일 아침 차려주는 밥상, 아플 때 잡아주는 손,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것.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가족이 된다고. 시우는 제 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제 곁에서 자랐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차려주던 밥상.
늦은 밤 기다리던 시간, 아플 때 간호하던 밤들. 그 시간들이 우리를 엄마와 아들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시우를 안고 있으면 서윤이가 어렸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처럼 이 아이도 사랑으로 키울 겁니다. 매일 저녁 한 그릇의 따뜻한 밥, 잠들기 전에 자장가, 아침에 나누는 인사. 그런 평범한 것들이 가족을 만듭니다. 부모의 유산은 큰 집도 많은 돈도 아닙니다. 매일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서로를 걱정해주는 그 시간들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서윤이에게 남겨줄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